거친 바람이 훈련장 낡은 철조망을 윙윙거렸다. 강민준, 강민준. 22살의 그는 언제나처럼 홀로 훈련장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보육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이곳 새벽의 요람이라 불리는 특수훈련소에서는 그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고아라는 사실은 그를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한밤중에도 그의 존재는 희미한 달빛 아래 더욱 뚜렷이 외로워 보였다. 식당은 훈련소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단조롭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와 테이블은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손때를 탔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배급받은 차가운 수프와 딱딱한 빵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라디오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먹을 뿐이었다. 민준의 눈길은 창밖으로 향했다. 얼어붙은 훈련소 마당 저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했다.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름 없는 건물 번호로 불렸고, 그의 존재는 그저 훈련소의 일부일 뿐이었다. 밤은 훈련소에 더욱 깊은 침묵을 가져다 주었다. 민주는 잠자리에서도 홀로였다. 동기들은 얕은 잠에 들거나 서로에게 기대어 피로를 달랬지만 그는 항상 깨어 있었다. 째깍거리는 낡은 벽시계 소리만이 그의 밤을 채웠다. 간혹잠결에 희미한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아련한 기억의 잔상일 뿐이었다. 그는 언제나 꿈을 꾸었다. 따스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아득한 평화로움이 가득한 곳. 하지만 잠에서 깨면 언제나 차가운 현실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환상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훈련소에 한 신병이 들어왔다. 김도윤, 김도윤이라는 이름의 그 신병은 왜소하고 나약해 보였다. 그는 훈련소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힘들어했다. 특히 체력 훈련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도윤은 훈련 중 발목을 심하게 다쳤지만 교관들은 그의 고통을 외면했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곳의 철칙이었다.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 심지어 그의 동기들조차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평소처럼 무감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나약하고 버림받았던 존재였음을. 하지만 곧 냉정함으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갈등했다. 그의 본능은 외면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들끓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인간적인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막사로 돌아갔을 때 민주는 아무도 모르게 훈련장으로 다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등 뒤에서는 교관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도윤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제가 틀렸어요. 못해요. 더 이상은.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배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낡고 해진 키트 안에는 최소한의 약품과 붕대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신발을 벗기고 부어오른 발목에 압박 붕대를 감았다. 민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확했고 고통을 줄이려 노력하는 듯 보였다. 도윤은 그제야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울지마. 이곳에서 눈물은 사치야. 민준은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도윤은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민준은 망설이다 도윤을 업었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도윤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훈련으로 단련된 민준의 어깨는 묵직한 부담을 느꼈지만 그는 묵묵히 도윤을 업고 막사로 향했다. 막사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땀으로 축축한 등을 때렸다. 그의 어깨 위에 기댄 도윤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이 행동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작은 행동이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다.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교관에게 발각되었다. 교관은 불호령을 내렸고 민준은 며칠간 특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한 벌을 받았다. 잠도 재우지 않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시켰다. 하지만 민준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차올랐다. 그는 도윤을 구했다는 사실에 어떤 종류의 기쁨을 느꼈다. 이 작은 행위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민준의 사물함 구석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아기의 얼굴은 통통하고 귀여웠다. 민준은 이 사진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누구였을까? 이 여인은 누구일까?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이 문구를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었다. 이 글귀는 그에게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가끔씩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훈련소의 특정 구역을 지나칠 때면 마치 이곳에 오기 전에도 비슷한 곳에서 생활했던 듯한 묘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훈련소 지하에 있는 오래된 통신실 옆을 지날 때면 어딘가에서 낯선 기계음과 함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듣곤 했다. 그의 기억은 늘 희미했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사진과 함께 찾아오는 이 알 수 없는 감각들은 그의 내면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훈련소에 전례 없는 비상이 걸렸다. 새벽녘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헬기 편대가 훈련소 상공을 선회했고 무장한 병사들이 막사 곳곳에 배치되었다. 훈련소장과 교관들은 얼굴의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곧이어 모든 훈련병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민준을 포함한 모든 훈련병들은 운동장에 도열했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제군들, 본 훈련소는 오늘부로 해체된다. 훈련소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운동장에는 술렁거림이 번졌다.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 이곳 새벽의 요람은 국가의 비밀스러운 손길 아래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곳이었다. 그 누구도
이곳이 사라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훈련병은 각자의 능력과 특기에 따라 새로운 부대로 재배치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훈련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다. 민준의 이름도 곧 불렸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특수 임무 부대인 그림자 여단에 배속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곳은 소문만 무성한 극비 부대로 소수 정예의 요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고위급 장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다. 민준의 심장이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배치 소식을 듣는 순간 민준은 잠시 주저했다. 그는 이곳에 고립된 삶과 엄격한 규율에 익숙해져 있었다. 바깥 세상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새로운 환경은 늘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림자 여단이라는 이름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익숙한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미지의 확실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의 본능은 변화를 거부했다.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어깨가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잊고 지냈던 갈증이 피어올랐다. 사진 속 여인과 아기,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시감.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러왔던 질문들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어쩌면 이 변화가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잠자고 있던 그의 본능. 혹은 어쩌면 핏줄 속에 흐르는 미지의 충동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그 열망은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 분명했다. 짐을 꾸리던 민주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에 쌓여있던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편지였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부터 그의 소지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훈련소에서는 개인적인 물품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그는 늘 그것을 숨겨왔다. 빛바랜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더 이상 네 곁에 없을지도 모른단다. 미안하다, 민준아. 널 이렇게 혼자 두게 되어서.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 엄마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단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곳이란다. 그리고 너는 그 세상의 가장 어두운 면과 맞서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네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지만 그분의 존재는 너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단다.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조차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다. 누군가 너를 찾아내려 할 거야. 그들은 너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너를 이용하려 들겠지. 나는 너를 위해 싸웠단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그러니 이제는 네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 네 안에는 잠재된 힘이 있단다. 너는 강하고 특별한 아이란다. 이 편지는 네가 누구인지,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깨닫는 순간 너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부디 살아남아 다오. 그리고 언젠가 네 진실을 찾아내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지만
그분의 존재는 너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 너를 찾아내려 할 것이다. 내 안에는 잠재된 힘이 있다. 이 문구들은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과거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이 지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편지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훈련소에 번호 없는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숨겨진 진실을 가진 자였고, 그 진실을 찾아내야 할 운명을 가진 자였다. 그는 뒤돌아볼 수 없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편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는 이제 그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편지는 그의 과거를 현재로 끌어왔고, 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새로운 부대. 그림자 여단의 막사는 훈련소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이곳 역시 차가운 강철과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배정받은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민주는 그들 속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 규율이 덜 엄격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다. 민준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 내에서 그의 독특한 배경과 뛰어난 능력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고참병들은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과 실력을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병장 박우성, 박 우성은 민준에게 가장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박 병장은 타고난 체격과 거친 성격으로 부대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들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민준에게 박 병장과 그의 패거리들이 다가왔다. 박 병장은 민준의 쟁반을 발로 차버리며 빈정거렸다. 어이, 고아 새끼, 여기가 네가 뛰놀던 보육원인 줄 아나? 감히 어디서 건방지게 혼자 밥을 처먹고 있어. 민준은 묵묵히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다. 듣자 하니 혼자서 훈련소를 발칵 뒤집어 놨다던데 어디 한번 여기서도 실력 좀 보여주지 그래. 박 병장이 민준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일부 병사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고, 어떤 이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민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전투 기술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는 팔을 뻗어 박 병장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었다. 박 병장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놓자 민준은 재빨리 그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다. 박 병장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민준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순식간에 그의 패거리들을 제압했다. 그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관절을 이용하고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훈련소에서 배운 치명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기술들을 사용했다. 박 병장과 그의 패거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무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은 민준의 압도적인 실력에 완전히 제압당했다. 민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 같았다. 침묵이 식당을 지배했다.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부대 내에서 명망이 높은 일모선 이대위 캡틴 리,
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민준이 박 병장을 제압하는 순간 이대위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흥미가 스쳤다. 그는 민준의 기술이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전투 방식임을 알아차렸다. 이대위는 민준에게서 다른 일반 병사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잠재력을 보았다. 그는 엔구어의 트로 기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박소령 메이저 파크이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로 언제나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박소령의 얼굴에는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다. 그는 민준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박소령은 민준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는 민준의 존재 자체가 탐탁지 않았다. 식당 사건 이후 박소령은 민준에 대한 극심한 질투심과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민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림자 여단은 최고위급 지휘관의 지시로 설립된 부대였고 그는 그 지휘관과 특별한 연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고아 출신이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주목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더욱이 민준의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그에게 좋은 공격 빌미가 되었다. 박소령은 즉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민준의 과거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동시에 부대 내에서는 민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다. 어딘가에서 수상한 훈련을 받고 온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박소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민준을 칭찬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를 고립시키고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민준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그 능력을 자신에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소령은 민준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했다. 그는 민준을 무너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박소령 메이저 파크는 민준을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특별 훈련을 고안하여 민준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는 민준의 부주의나 심지어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될 수 있었다. 장소는 유령의 성지라고 불리는 폐쇄된 훈련장이었다. 이곳은 한때 비밀 군사실험과 으스스한 유령 이야기가 전해지던 곳으로 황량하고 음침한 분위기와 낡은 건물, 복잡한 지하 터널 시스템이 섬뜩한 느낌을 더했다. 유령의 성지는 민준의 진짜 신분처럼 묻혀있던 비밀을 상징했다. 훈련은 개인 생존 및 전투 기술 시험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민준은 처음부터 팀과 분리되었고 박소령이 은밀히 지시한 다른 부대원들이 그를 방해하도록 조작된 경로에 놓였다. 귀관의 임무는 적 지휘본부에 침투하여 곰 3,300시간 전에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박소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을 스쳤다. 어떤 실패라도 임무 미달성으로 간주되어 부대에서 제외될 것이다. 시간의 압박이 민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이 임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다. 손목시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매 초마다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훈련 내내 이대위 캡틴 리는 통제실에서 민준을 모니터링했다. 그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이대위는 박소령이 민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훈련은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이대위는 개입하려 했지만 박소령은 절차 준수를 이유로 그를 막았다. 그는 민준이 혼자서 도전에 맞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음은 걱정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때마다 이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걱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민준은 유령의 성지의 어두운 골목과 폐허가 된 방들을 헤치며 움직였다. 매 걸음마다 조심해야 했다. 모든 구석에 위협이 숨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쇄된 지역의 죽음 같은 고요함 속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는 깨진 창문 사이로 휘파람처럼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마른 나뭇가지가 발에 밟히는 소리에 의해 간신히 들릴 뿐이었다. 그는 22년 동안 연마해온 은신 기술과 민첩한 움직임을 사용하여 설치된 매복을 피했다. 유령의 성지 깊이 들어갈수록 민준은 기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었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그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총성,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여인의 목소리. 그는 그 환상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흔들며 임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시계는 계속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흘렀다. 갑자기 민준은 쓰러진 전봇대에 부착된 타이머 장치를 발견했다.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고 10분도 차에 남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자신을 암살하고 우발적인 폭발로 위장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임을 깨달았다. 박소령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차갑고 악랄했다. 민준은 궁지에 몰렸다. 뒤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맹렬한 발걸음과 위협적인 총성으로 그를 쫓아왔다. 앞에는 불과 몇 분 후면 폭발할 장치가 있었다. 그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했다. 어둠과 도사리는 위협 속에서 민준은 홀로 자신의 최후의 도전에 맞서야 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모든 것은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타이머 폭탄 장치에 남은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귀청을 찢는 듯한 삐 소리가 유령의 성지 음침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민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등 뒤에서는 병사들의 발소리와 위협적인 총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를 바싹 추격하는 듯했다. 민준은 가슴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장치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다. 그는 공포에 질릴 시간이 없었고 오직 행동만이 중요했다. 15초. 박소령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추격하는 병사 중 한 명의 무정의에서 울려 퍼졌고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준은 폭탄 장치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단호하며 정확했다. 그에게는 특별한 도구가 없었다. 오직 맨손과 예리한 지능뿐이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에 흘러내려 먼지와 마른 피와 섞였다. 그는 몸을 숙이고 복잡한 회로도를 훑어보며 약점을 찾으려 애썼다. 훈련소에서 배운 폭탄 해체 기술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나 희미하고 멀게 느껴졌다. 10초 축하한다. 강민준. 내 짧은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박소령은 무정의로 비웃듯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쾌감이 역력했다. 민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기폭장치에 연결된 빨간 선을 보았다.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잠시 망설임. 그러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낡은 사진 속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민준아. 언제나 네 본능을 믿어라. 때로는 명백한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그가 잊고 지냈던 훈련소의 옛 교관의 목소리였다. 파이코, 본능이 그에게 반대로 속삭였다. 빨간 선은 함정이다. 그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가느다란 파란 선을 만졌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4. 타이머 폭탄 장치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3. 폭탄 장치의 빨간 불빛이 깜빡임을 멈췄다. 화면에는 견유경 군진공 공화싱이 표시되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갑자기 모든 지역이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다. 장치가 무력화된 것이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는 뒤돌아섰고 그의 시선은 멍하니 서 있는 추격 병사들에게 닿았다. 그들은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통제실에서는 공기가 얼어붙었다. 큰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박소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비참하게 실패했다. 그의 입술은 경련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소령과는 반대로 이대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기쁨과 놀라움으로 눈을 빛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방 안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은 경외감으로 그리고 이내 환호와 박수로 바뀌었다. 그들은 비범한 광경을 목격했다. 민주는 폭탄을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박소령의 음모를 폭로했다. 즉시 조사팀이 현장에 파견되어 폭탄 장치를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박소령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완전히 드러났다. 그 순간 민주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안도감뿐만 아니라 무명한 과거의 짐에서 벗어난 안도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의 무죄 증명은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인정이었다.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의 존경심 어린 시선, 목격자들의 박수소리,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더 이상 잊혀진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에 맞서 싸운 영웅, 강민준이었다. 박소령 메이저 파크의 몰락은 신속하고 피할 수 없었다. 유령의 성지 사건 직후 그는 군사조사팀에 체포되었다. 살인 음모와 권력 남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수집되었다. 박소령을 신뢰했던 고위 장교들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모든 군 계급과 직위를 박탈당했고 결국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화려한 경력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사회와 군대는 그 배신자에게 등을 돌렸다. 반면 민준은 완전히 무죄를 입증받았다. 그의 진짜 신분도 마침내 밝혀졌다. 그는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라 22년 전 비밀 임무 중 순직한 한 사단장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은 군대와 대중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민준을 오해했던 많은 장교들. 그중 일부는 박소령에게 조종당했거나 단순히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유형비은 그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때 민준을 경멸했던 김대령 커러널 킴은 직접 그를 만나 깊은 후회를 표하며 민준의 탁월한 재능을 인정했다. 이러한 인정은 어떤 칭찬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군대는 민준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공로를 인정받아 빠르게 진급하며 군에 계속 복무할 수도 있었고, 전역하여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민준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였다. 그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민준은 깊이 생각했다. 그는 어린 시절 사랑과 지도의 부재 속에서 자랐다. 그는 고독의 고통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군에 계속 헌신하기로 했지만 다른 역할에서, 즉 그의 경험과 기술을 사용하여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에서였다. 그는 스승이자 형제, 그리고 길잡이가 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오후, 민준과 이대위, 캡틴 리는 함께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해질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강물 위로 반짝이며 비쳤다. 많이 변했군, 민준. 이대위가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늘 그림자 속에 자신을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군. 민준은 드물게도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대위님 덕분입니다. 저를 처음 믿어주시고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대위님이십니다. 이대위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다. 바로 자네 자신이다. 자네는 스스로의 진실을,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찾았고 이 삶의 의미를 발견했네. 그들은 함께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새벽의 요람에서의 혹독했던 나날들,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꿈들, 그리고 운명적인 편지를 떠올렸다. 저는 제 삶이 그저 싸움과 도피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싸움은 단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옳은 가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그럼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이대위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민준은 쉼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병사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는 방법, 자신의 가치를 찾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대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역력했다. 자네라면 해낼 걸세. 민준, 자네는 우리의 영웅이야. 그 깊은 대화는 힘들었던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민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친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더 큰 가족을 찾았다. 그는 과거를 극복하고 받아들였으며 그 고통을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원동력으로 삼았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특수인재 양성원의 원장으로 군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가 설립한 새로운 시작재단은 보육권 출신이나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꿈을 지원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군사적 능력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준은 새로운 시작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훈련센터의 강당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어린 눈동자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민준처럼 각자의 아픔과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민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도, 과거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이 혹독한 훈련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힘은 단순히 싸우는 힘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민주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실전 호신술과 전략적 사고를 가르쳤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따뜻함과 인내가 더해졌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그들의 작은 성공에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아이들은 민준을 우러러보며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 그들의 멘토이자 희망이었다. 강의가 끝나자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훈련센터 마당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뛰어놀거나 민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다. 민준은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격려했고 그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김도윤, 도요온, 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도윤은 민준의 도움으로 재활에 성공하고 이제는 재단의 일원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치유를 돕고 있었다. 이대위 캡틴 리 도 종종 센터를 찾아 아이들에게 군인의 정신과 규율을 가르치며 민준을 지원했다. 민준은 주기적으로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 새벽에 요람을 방문했다. 이제 그곳은 과거에 암울했던 훈련소가 아니라 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조된 밝고 현대적인 교육시설로 탈바꿈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과 학용품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아이들은 민준을 삼촌처럼 따랐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마당에는 새로 심은 어린 나무들이 햇살 아래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민준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나무 옆에 서서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형제, 그리고 희망이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그가 심어준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22년 전, 그는 어둠 속에 숨겨진 사단장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수많은 생명에게 빛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미소는 그가 만들어갈 미래만큼이나 밝고 따뜻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